오는 13일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 8천억 원 많았습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나쁜데 정부가 재정 확대보다는 세수 확대에 열심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한 세수 실적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최대 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는 행복주택 13,000가구가 경기도 일산과 서울 서초, 용산 등 전국 22곳에 공급됩니다. 지난해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값이 폭락하면서 골칫덩이 취급을 받았던 원자재 펀드가 최근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률도 함께 오르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화요일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3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증권업계에서는 동결을 전망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13개 증권사 중 NH투자증권이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했고 나머지 12개 증권사가 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윤여산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에서는 하느니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동원해 협조할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양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금리 인하 관련 소수 의견 개진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고 이미선 하나금융투자연구원도 이번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박종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하느니 강조한 재정, 통화정책 등의 공조가 구체화되고 있어 금리 인하는 시간 문제라면서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 8천억 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5월 재정 동향을 보면 올 1분기의 국세 수입은 6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거둔 세금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28.7%로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애초 목표로 삼은 세수의 30%가량을 1분기에 거둔 셈입니다. 세목별로는 부가세 수입이 14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5천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 수입은 27조 3천억 원으로 3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법인세는 34조 2천억 원이 거쳐 3조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수가 호조를 보이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소비가 증가했던 지난해 4분기의 흐름이 올해 1분기 세금 납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도 일산과 서울 서초, 용산, 구로 등 전국 22곳에 행복주택 약 13,000가구의 입지가 확정됐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최대 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는 행복주택 5,500가구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와 사회초년생 특화단지로 각각 2,000가구가 건설되며 나머지 1,500가구는 대학생 맞춤형 특화단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 용산역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국유지에는 행복주택 1,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인 서초구 방배동 565-2번지 일대에는 행복주택 5천 가구에서 1,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서울 중화, 인천 대연, 안선 아양 등에도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국GM의 중형 세단 신형 말리부가 30대 남성 고객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출시 초반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이번 주 초 10,000대 판매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국GM의 새 비밀병기 신형 말리부가 국내 시장에서 출시 초반 빠르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내에 출시한 이후 영업일 기준 6일 만에 사전 계약 대수가 8,50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 평균 1,500대가 계약된 건데 이런 속도라면 이번 주 초 무난히 판매 10,000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 모델인 르노 삼성의 SM6가 사전 계약 10,000대 돌파까지 영업일 기준 17일, 기아차의 K5가 한 달가량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입니다. 30대의 젊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주요했습니다. 실제로 신형 말리부 사전 계약 고객의 42%가 30대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어 40대가 22%, 50대가 14%였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계약자가 86%에 달해 남성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신형 말리부의 초반 거센 돌풍으로 한국GM이 말리부 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가동률이 반토막 났던 부평 2공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부평 2공장은 연간 13만 대 규모를 생산할 수 있지만 작년에 6만 5천 대를 생산하는 데 그치는 등 일주일에 2, 3일밖에 공장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평 2공장은 지난 2일 신형 말리부 양산에 돌입한 이후 휴일도 반납하고 주야 2교대로 말리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아우디 코리아가 8년 만에 A4의 완전 변경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진 뉴 아우디 A4로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준중형 세단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뉴 아우디 A4 출시 현장에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우디 A4가 8년 만에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차종은 뉴 아우디 A4와 뉴 아우디 A4 쿼트로 두 가지입니다. 전륜 구동과 상시 사륜 구동의 차이입니다. 두 차종 모두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과 7단 에스트로닉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탑재했습니다. 뉴 A4는 동급 경쟁 차종 대비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합니다. 경쟁차 대비 우리 아우디 장점은 이번 A4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 즉 가장 가볍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 뉴 A4는 차량 경량화를 통해 기존 모델 대비 100kg을 줄였습니다. 최고 출력은 252마력으로 이전 모델 대비 32마력이 늘고 연비 역시나 좋아졌습니다. 전륜 구동 모델의 경우 복합 연비는 리터당 12.5km, 사륜 구동 모델은 리터당 11.6km를 자랑합니다. 뉴 A4에 적용된 디지털 계기판 버추얼 콕핏은 12.3인치 LCD 화면으로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고 정교하게 보여줍니다. 안전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전방에 사고 위험이 감지되면 긴급 경고를 하고 운전자가 반응이 없으면 차가 자동으로 멈춥니다. 아우디의 대표 베스트셀링 모델인 A4는 기존의 명성에 확 달라진 성능을 더해 올해 2,000대의 판매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값 폭락으로 지난해에는 골칫덩이 취급을 받았던 원자재 펀드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한 금과 은 펀드의 수익률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원자재 펀드의 수익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원자재 펀드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수익률이 얼마나 높은 건가요? 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원자재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5.49%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13.93%, 최근 2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26.09%인 점을 감안하면 골칫덩이가 효자가 된 셈입니다. 올 들어 코스피 지수가 0.3% 오르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해도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광산, 원유 기업 등 원자재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원자재 펀드도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률 상승의 원인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의 상승입니다. 원유, 구리 등 세계 주요 19개 원자재 가격을 가지고 만든 톰슨 로이터 핵심 원자재 CRB 지수는 2월 중순 155.01을 기록했지만 지난달 29일 올해 최고치인 184.61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원자재 펀드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내 51개 원자재 펀드 투자 원금은 4일 기준 1조 9,999억 원으로 연초 이후 1,630억 원이 늘었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엔 원자재 펀드에 3,301억 원이 몰렸습니다. 전체 원자재 펀드 투자액의 6분의 1이 6개월 사이에 들어온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원자재 펀드 중에서도 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펀드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눈에 띄는 것은 금펀드입니다. 국내 금펀드 11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32%가 넘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초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약 31g인 1트로이온스당 1,075.1달러에 거래되던 금은 지난 2일 1,294.7달러를 기록 4개월 만에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개별 펀드로 봐도 원자재 펀드 중 수익률 상위 3개 펀드가 금펀드일 정도로 선전했습니다. 연초 이후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금펀드는 69.02%의 수익률을 기록한 블랙록 자산운용의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자 투자신탁입니다. IBK 골드마이닝 증권자 투자신탁이 61.68%, 신한 BNPP 골드증권 투자신탁 원이 59.8%로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이 3.55%, 해외 주식형 펀드는 6.14%에 머문 것에 비하면 가히 대박이라 할 만한 수준입니다. 네,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되는 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번에는 은의 가격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은이 금보다 더 빛났습니다. 국제 은 가격은 금보다 더 올라서 지난달 28일 가격이 온스당 17.82달러로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 한 달간 금이 4.4% 올랐지만 은은 15% 이상 올랐습니다. 따라서 은을 기초 상품으로 하는 삼성 코덱스 은 선물 상장지수 펀드는 3개월 수익률이 23.31%, 금, 은 가격을 따라가는 미래에셋 타이거 금은 선물 ETF도 15.2%를 기록했습니다. 은 가격이 오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은이 전기, 태양광 산업에서 전도체로 쓰이는 산업용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과 인도는 각각 2020년,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1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태양광 발전 패널당 약 20g의 은이 필요합니다. 네, 금과 은 펀드를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원자재 펀드가 장기적으로도 좋은 투자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금은 가격이 지금은 상승세에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금값이 지금보다 약간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금 수요가 뒷받침돼서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금값이 소폭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올해 안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자재 수요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IMF가 지난 4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3.4%에서 3.2%로 낮추는 등 경제 전망이 흐릿한 것도 투자에 신중해야 할 이유입니다. 네, 최근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원자재 펀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실패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당국의 승인을 받는 데 실패할 수 있어 계획대로 인수합병을 완료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간 SK텔레콤의 공식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SK텔레콤은 지난 3월 30일 국내 사업 보고서에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일정이 외부 요인으로 다소 늦어질 수는 있지만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의 뉴욕 공시 내용을 두고 정부의 조건부 승인설 대신 사업자들의 인수합병 자진 철회설이 고개를 드는 최근 기류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공시하는 사업 보고서에는 모든 투자 위험을 포함하게 돼 있다며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상 가능성도 매우 의례적으로 나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유가 여파로 유가 움직임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DLS 투자자들이 올 들어 3,5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 6,443억 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지만 이 가운데 3,515억 원의 원금 손실이 확정돼 투자자들은 2,928억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54.5%입니다. 증권사별로는 원유 DLS를 적극적으로 발행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 대우에서 절반이 넘는 손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저점에서 많이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고유가 시기에 발행된 원유 DLS가 많이 남아있어 투자자 손실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4일 기준으로 원유 DLS 상품은 300개, 4천여 원어치가 원금 손실 가능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어려웠던 뒷골목 상권이 핫플레이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SNS로 소비를 공유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숨은 맛집도 인기를 얻기 때문인데요. 이에 골목 상권의 임대료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수길 근처 골목길. 낡은 주택을 개조해 만든 카페와 레스토랑, 패션 잡화 편집숍 등이 골목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이질 않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좁은 골목길의 소형 점포도 대형 상권 못지않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보고 왔어요. 맛집 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평소에도 SNS 통해서 맛집 같은 거 찾아서 오고 그래요. 특히 젊은 층을 위주로 마포구 상수 연남동, 이태원 경기단 우사단길, 종로구 익선동 등의 골목길이 SNS로 입소문을 타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개성에 있던 가게들이 합정, 상수, 망원동, 연남동 이쪽으로 다 빠진 추세예요. 이 상수동은 다 검색해서 와요. SNS 검색해서 저희가 오늘은 파스타가 먹고 싶으면 검색을 해서 다 목적지 있는 곳. 이처럼 인기를 얻은 주요 골목 상권은 임대료는 물론 권리금과 매매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1분기 연남동 상권의 상가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2.93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올랐습니다. 인근 대형 상권인 홍대는 같은 기간 임대료가 6.5% 하락한 것과 대조됩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찾기 어려운 골목역이 작은 점포라도 SNS와 모바일을 이용해 찾아가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LG하우시스가 환경을 고려한 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중성을 앞세운 벽지 지하프레시로 유럽 섬유 인증 1등급을 받은 건데요. 주거 공간에서 벽지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만큼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LG하우시스가 국내외에서 벽지 제품의 친환경 인증을 연이어 획득했습니다. 옥수수에서 유래한 식물성 수지를 적용한 지하 프레시 벽지가 유럽 섬유 제품 품질 인증의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유럽 섬유 제품 품질 인증은 피부와 접촉이 일어나는 제품의 무해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체 4등급 가운데 만 3세 미만의 유아가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에만 1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럽 섬유 제품 품질 인증은 의류 및 침착류 등 사람의 인체와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서 무해성을 검증해주는 제도로서 최근에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됨으로써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인증 제도입니다.
LG 하우시스는 지난 2014년 지하 벽지로 1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중성을 가미한 지하 프레쉬 벽지로 또 한 번 1등급을 받게 된 겁니다. 친환경 벽지를 내세우는 지하 프레쉬 이외에도 실크 벽지 제품인 테라피 베스트 벽지도 국내 벽지 제품 최초로 환경부가 부여한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삼회 대회를 통해 우리 꿈나무 선수들이 눈부신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재능이 뛰어나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 지원은 덕신하우징의 남다른 어린이 사랑으로 대한민국 골프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학교 주변 담배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작되는 애플의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 SE의 최저 판매가가 41만 원에서 42만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관세청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의 국내 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5월부터 독성을 가진 뱀이나 벌레에 물려 병원을 찾는 환자가 증가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다소 쌀쌀했는데요. 빗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퇴근길 우산 챙기시 고맙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더 여유로운 당신의 은퇴 후를 위해 누가 일해야 할까요? 크네. 지 애들 키우기도 바쁜데. 둘째는 평생 일한 당신을 위해 두 분이 행복해야 저희도 행복하죠. 금융공사. 내 꿈 보험. 자기야, 고마워.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월세 받기를 또 선호하고 있고요. 이와 연립 다세대 층형 실수량이 계속 해도 내가 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원칙은 계속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강조 원칙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개발 호재 지역을 공략을 하랍니다.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도 모자람이 없는데요. 개발 호재, 개발이 물리는 지역이 1인 가구, 소형주택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에 있는 지역, 역도 새